세계 곳곳의 기후위기 소식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후 리포트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오늘도 퀴즈로 한번 퀴즈.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즉석 퀴즈요. 그 영화 미션 임퍼서블 보면 늘 이렇게 탐 크루즈한테 네. 누군가 미션을 딱 주잖아요. 근데 미션을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어느 날은 뭐 비디오 테이프, 어느 날은 뭐 물건을 딱 열면 거기서 미션을 탁 주고 탁 사라지잖아요. 이 퀴즈가 이제 오늘도 이 오늘의 기후를 듣고 계신 FM 99.9를 듣고 계신 지구의 미래를 구하기 위한 요원님들께 미션이 담긴 암호 퀴즈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네, 미션이 있습니다. 자, 시그널 주십시오. 지난 8일 어제 영국의 독립언론 가디언은 독점 기사를 공개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후과학자들, 즉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 IPCC 소속 과학자 380명에게 앞으로 지구 온도가 몇 도나 오를 것 같냐고 물어봤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학자들의 77%는 이번 세기 안에 지구 온도 최소 몇 도 이상 오를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몇 도일까요? 1번 최소 1.5도, 2번 최소 2.5도, 3번 최소 3.5도 상승. 정답은 2.5도, 3.5도면 큰일 날 것 같은데요. 몇 번일까요? 가디언이 공개한 IPCC 과학자 380명 조사 결과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 그래프로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상 PD께서 한번 띄워주실 텐데요. 답변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샵 지금 0999 1번 1.5도, 2번 2.5도, 3번 3.5도인데요. IPCC 과학자들이면 이제 세계 최고의 탑 클래스 기후 과학자들이죠. 네. 이분들 원래 한 800명 정도가 있는데 이분들한테 다 일일이 메일을 보냈는데 380명이 대답을 했대요. 이 중에서 77%는 이번 세기 지구온도 상승을 최소 2.5도로 예상했습니다. 2.5도요. 예. 이번 세기면은 21세기죠. 21세기 끝날 때까지요. 예, 2100년 오를 때까지. 것이다. 예, 네. 2.5도 넘어선다. 그러니까 저희가 1.5도가 목표였는데 네. 1.5도 넘는 건 기본이고 2.5도 정도는 오를 것이다. 77%가. 응답자의 거의 절반가량이 평균 내니까 이렇지 절반가량은 최소 3도 이상 오른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네네. 그 그래프 보시면 2.5도 오른다는 게 한 절반 정도 되고요. 네. 3도 오른다는 게 그 다음으로 많고요. 맞네요. 그 다음에 3.5도 오른다는 분도 있고 4도 오른다는 분들도 있고 저기 제일 끝에 보세요. 5도 오른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1.5도가 어떻게 보면은 좀 희망사항처럼 느껴지는데요. 네, 그래프 그냥 보니까. 1.5도 이하로 제한될 거다라고 답한 비율은 단지 6%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프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면 네. 1.5도, 2.5도, 3.5도는 뭐 어제도 저 10도 올랐다가 떨어지는데 뭐 이렇게 수은주 온도로 보시면 안 되고요. 우리 집 아이 체온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이 체온으로요. 지구 평균 날씨는 온도. 10도, 20도 널뛰기 할 수 있는데 우리 아이 체온은 늘 일정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제 체온도 일정해야 되고. 네. 인간의 체온이 37.5도까지가 정상 체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1.5도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39도 되면 집이 뒤집어지죠. 네네. 예. 어떻게 해서 할머니 막 소리치고 아빠 엄마 막 애 우는 애 잡고 응급실 데려가잖아요. 네. 2.5도가 오른다는 거는 애 체온이 40도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구 평균 온도니까 이게. 네,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일을 떠나서 기질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이 끔찍한 조사가 가디언에서 지난 8일에 조사를 했는데요.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향후 5년 안에 우리는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호주 태즈메니아 대학의 그레타 페클 교수의 이야기고요. 네. 브라질 리우데자니우르 주립대학의 쿠나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명피해가 매우 심각하게 걱정된다. 영국 엑서터 대학의 콕스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후변화는 1.5도 넘어설 때 갑자기 위험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위험해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2도를 넘어선다고 해서 게임 오버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계속 지속적으로 네네. 특히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였는데요.
가디언에 따르면 과학자들 이런 인식 차이에서 대륙 간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아시아에 있는 과학자나 유럽에 있는 과학자나 인식 차이는 거의 없이 2.5도는 기본 넘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요. 연령대별로 50대 미만의 젊은 과학자들일수록 더 비관적으로 본다. 아하. 최소 3도 이상은 넘어가지 않겠느냐. 네. 과학자들로서의 소신이. 여기에 응답한 과학자들은 세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거의 4분의 3가량이 각국 정부에 대해서 화살을 돌렸습니다. 정치적 의지가 너무 부족하다. 상황은 너무 심각한데 한마디로 우리 집 아이의 체온이 지금 40도가 넘어갈 지경인데 다 정치권 너무 한가한 거 아니냐 이렇게 꼽고 있고요. 60%가량은 화석연료 관련 기업의 기득권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각 정부에서 의지가 부족한 건 역시 눈치 보는 세력들이 또 있는 거니까. 응답자의 4분의 1은요. 여전히 지구온도 상승이 2도 이하로 유지될 것이다라고 예측한 그나마 긍정적으로 예측한 전문가들도 있었는데 네. 이분들도 기후위기에 대한 세계 행동이 늦어지는 거는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죠. 우리는 1.5도로 맞추기 위한 모든 해법은 다 갖고 있는데 향후 20년 내에 이를 구현할 것이라고 확신을 하는데 우리 행동이 너무 늦어질까 두렵다. 예, 그러니까 방법은 있는데 의지 부족 때문에 늦고 그게 있다 지금. 늦다. 또 독일 보온 대학의 슈퍼 교수 같은 경우는 나의 유일한 희망은 교육자로서 다음 세대가 매우 똑똑하고 정치를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툰베리 세대의 희망을 건다라는 네네. 얘기를 또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 우리나라는 어떤 걸까요? 정치적 의지 부족 사례를 하나 딱 꼽는다면 마침 우리나라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네요. 지난 6일자 에너지경제신문의 보도인데요. 송전망 태부족의 해상풍력 사업 줄줄이 불어 대규모 실업 우려. 그러니까 바다에 바람개비를 꽂는 게 해상풍력이잖아요. 네. 해상풍력 인허가 과정 되게 어렵거든요. 준비하는 과정도 어렵고 초기 자본 엄청 많이 들어가요. 기술력도 네. 많고 또 여기에 인건비 엄청 셉니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바다에서 바람개비 해상풍력 돌리겠다고 다국적 기업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인허가 신청을 했건만 네. 인허가가 줄줄이 불어래요. 이유는 이렇게 만드셔도 개통 접속 불가, 즉 바람으로 전기 만들어도 송전망이 부족하니까 새로 짓지 마세요. 우리나라에. 발전소를 돌리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송전망 부족 문제가 해상풍력뿐만 아니라 태양광에도 적용되고요. 그렇죠. 원전에도 적용되고 석탄 화력 발전도 적용되고 출력 제한. 줄줄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기를 생산하는 곳하고 전기를 소모하는 수도권하고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송전망 시설을 계속 확충해야 되는데 그 시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특히 새롭게 만들어지는 재생에너지 풍력 같은 경우는 오죽하면 인허가까지 퇴짜를 받는다. 이렇게 퇴짜를 받으면 지금도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돈을 엄청 많이 쓰고 인력을 뽑아놨는데 네. 다국적 기업은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에서 안 돼. 철수. 이래버리면 줄줄이 실업 사태까지 우려가 된다라는 걱정스러운 기사였는데 문제는 정부의 의지 부족입니다. 에너지 경제신문 그대로 읽어볼게요. 네. 정기위원회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사업자들은 정부의 탄소 중립 방침을 보고 열심히 했을 뿐인데 정작 정부는 송전망 확충을 외면해서 좌초되는 상황이 안타깝다. 정부 차원에서 송전망 확충 특별법이라도 제정해야 되는데 전혀 진척이 없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전이 노력해서 해상풍력 특별법을 발의는 했는데 네. 정작 산업부는 재정 투입을 위한 기재부나 국회를 설득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여당에서는 오히려 한전의 자구안에 송전망 투자를 줄여라라는 내용을 억지로 집어넣었다. 송전망 투자를 줄이면은 재생에너지 출력은 더 제어가 되는 거 아닌가? 한전 지금 적자가 눈덩이처럼 하니까 니들 돈도 없는데 송전망 투자하지 마.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되고 네, 있는 거예요. 네.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해상풍력 계속 퇴짜 맞고 태양광은 태양광대로 또 제주도에서는 애써서 만들었는데 전기를 버리잖아요. 네. 출력 제한으로 해가지고
이게 정부의 의지 부족 문제가 단적인 예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모두를 위한 에너지를 만들겠다고 애써서 돈 쓰고 사람 쓰고 이랬던 사람들만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된다는 것이죠. 실업 사태까지 예, 염려되고. 그래서 여기서 한숨이 나올 만한 즈음에 우리는 실천을 해야 됩니다. 어떤 아리백 실천? 3법. 아하. 네, 아리백 3법 다시 한번 어제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입법 발의하고 있는 아리백 3법 도민들의 서명을 많이 해주시면 많이 해주실수록 이 아리백 3법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가 되거든요. 경기도청 홈페이지 들어가셔도 되고 오늘의 기후 밴드 가입하셔도 아리백 3법 바로 서명하는 곳 있습니다. 네.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미션 미래 세대들에게 기후를 가르치는 법 양산의 원동중학교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경남 양산에 있는 한 중학교가 학생들한테 이런 과제를 수행평가로 냈대요. 학교 텃밭에 감자를 심고 재배하는데 일일 감자 이름표를 손수 만들어주고 너의 반려 감자로 만들어서 감자 재배 일지를 작성해 보자. 반려 감자. 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한대요. 네. 학생 친구들하고 같이 감자를 심을 뿐만 아니라 내 감자가 태어났잖아요. 네. 내가 심은 감자가 석 달 후에 어떻게 잘 자랄지 궁금하다. 나는 내 감자를 사랑과 정성으로 키워보고 싶겠다. 뭐 이런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재밌는 일이네요. 교장 선생님이 기후 위기하고 아이들에게 식량 자급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그래요. 아. 그래서 기후 변화 키워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네네. 키우지 않고 소비만 하면 수입산 빨리 오세요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키워보면 안다. 자신의 일터에서 묵묵히 기후 대응에 힘쓰고 계시는 많은 분들 응원해드리고 기대합니다. 또 제보 주시면 열심히 취재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추천하실 곡은요? 오늘 참 날씨에 존 덴버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생각이 나는데 존 덴버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내 어깨 위로 햇볕이 걸려 있는데 참 아름답습니다. Sunshine on my shoulder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 음악 듣고 4부에서 뵐게요.